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5거래일째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낙폭이 조금 더 깊었는데 PPI 데이터가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나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를 했던 나스닥이었고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PPI 데이터를 받아든 뉴욕 증시 일단은 계속해서 CPI 공포감에 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꺾인 상황에서 과연 CPI 데이터는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형 M&A 딜들도 하나둘씩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금리에 울고 웃는 섹터들, 그 가운데서 개별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도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가시죠. 어제 국내장 분위기 열어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끝났죠. 새해 어디서 보약 한 재라도 먹은 듯한 느낌입니다. 지난해 연말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라진 그래도 새해 초반에 강한 국내 증시. 일단 금리 4.8과 달러 인덱스 110을 넘어선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걸로 예상했었는데 시장은 이보다 좀 긍정의 포인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트럼프 진영에서 명확하게 그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얘기도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 장중에 달러와 금리가 내려가고 나스닥 선물이 반등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제 미국의 관세가 점진적으로라는 것이 도입될 경우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실 중국이겠죠. 그래서 어제 중화권 증시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 항생 모두 2% 내외 상승을 기록했고요. 이에 장 후반에는 정치 변수 완화에 대한 국내 내부적인 기대감도 일부 형성이 되면서 조선, 2차 전지, 엔터, 로봇, 전력, 유리기판 등이 힘을 냈고요. 2차 전지 진영의 강세, 또 엔터의 상승 덕분에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던 어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중국도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건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는 부양의 모멘텀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언급드렸죠. 통화정책 완화로 전환하는 움직임에서 시작이 되고 상무부의 이구환신 정책 강화, 어떻게 해서든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권위의 증시 부양 집중 이슈, 미국의 점진적 관세 부과 검토 이슈 등이 맞물려서 중화권 증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에서도 모처럼 일부 화학주들의 강세도 도드라지기도 했죠. 여기에 이제 중국도 춘절 연휴 전에 지준율 인하 이런 카드를 한 번 더 내준다면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약간 잠잠하죠. 주가도 살짝 내려오고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경계감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히든카드로 중국을 바라봅니다. 더 나빠질 게 있겠는가라는 시각 속에 중국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쪽들을 계속 체크하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엔터였었습니다. 며칠 전 엔터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스위프트노믹스를 꿈꾸는 중국을 살폈던 바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중국 키워드가 들어가는 쪽에서 나아질 게 있을지 중국발 모멘텀과 함께 계속 같이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거북선의 민족이죠. 조선업이 지난해부터 해서 정말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더 갈까를 고민하는데 계속 더 가는 흐름이네요. 어제 은행커가 전해줬던 대로 지난해부터 조사에 들어갔었던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 조선해운업 불공정 경쟁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조선업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면 선택지 한국이라는 것은 자명하죠. 그래서 한국 쪽의 모멘텀을 더 받아갔고요. 한화오션 의미 있는 자리, 한화엔진 또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던 어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해군을 위대하게라는 타이틀, 미국을 위대하게 이어서 계속 강하게 밀고 있죠.
트럼프 측에서 원하는 그리고 지금 해군을 강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군의 목표 수준의 군함을 확보하는데 30년간 한 1,600조 예산이 쓰일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죠. 이 1,600조라는 키워드에 어제 또 조선주가 한 번 더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MRO 모멘텀에서 군함 수주 이슈 그리고 그 가운데 동맹의 한국의 위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죠. 하나오션 정말 멈추지 않고 상승세 기록합니다. 5만 원 넘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6% 상승으로 48,000원 임박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탈세계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생존을 위해서는 에너지 패권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LNG 수출 등을 계속하고자 하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LNG 프로젝트가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더 급증하게 된다면이라는 모멘텀으로 그동안 조선주 달려왔었죠. 여기에서 선박과 엔진, 본행제까지도 함께 힘을 받아갔고요. 국내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K조선의 수주 잔량이 작년에 160조, 4년치일감 이미 확보된 상황이고 1월부터 10일까지의 잠정 수출 데이터 플러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보통 겨울은 비수기인데 지금 계절적 비수기 이런 영향도 전혀 무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정책이나 금융권의 지원에 대한 얘기도 더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조선주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은 밸류체인은 정말 많이 보여드렸었고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참 좋은 흐름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매각 관련한 이슈가 있는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기자재로서도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어제장에도 9% 상승세, 물론 장중에 긴 꼬리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치고 나갔던 동성화인텍에 이어서 본행제 쪽에 한국카본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 어제 3% 상승으로 17,000원 임박했고요. 한국카본 역시나 어제는 보합권이었으나 최근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기록하면서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멀었을까요? 조선업의 고점을 논하기에. 그것이 고민이죠. 사실 어디까지 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아직 멀었다, 더 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아니면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의견들은 분분할 겁니다. 이유는 다 꽉 찬 도크예요. 첫 번째로는 꽉 찬 도크, 고가 선별 수주를 할 수 있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또 꽉 찬 도크로 인해서 Q의 급격한 증가가 지금으로부터 더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계속 품게 됩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더 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조선은 섹터의 특성상 한 번의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이 좀 오래 유지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복귀해 볼까요? 삼성중공업 차트인데요. 하나오션 차트를 열어도 비슷한 형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03년에서 2007년도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었죠. 이게 월봉인데 이 정도 상승이면 정말 수년 동안 올랐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업의 주가가 한 14배 정도씩 올라갔었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물동량이 급격하게 세계에서 늘어났고 조선업이 엄청난 호황기를 누렸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가 출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받아뒀던 여러 가지 발주들, 수주를 받아뒀던 것 때문에 전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다시금 회복을 했었다가 이내 여기서 너무나 많은 물량의 수주가 있었고 발주가 있었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 침체기를 꽤 몇 년 동안 길게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발주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후에는 선박의 부족에 대한 얘기,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얘기가 부각됐고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이제부터 조선업이 뜨고 있다라는 얘기가 2023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주가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았던 바가 있죠. 저가 수주 물량을 탈피하고 이제는 정말 완연한 회복에 들어간다. 자, 만약 이때 사이클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 조선업의 상승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너무나 미약해 보입니다. 충분히 올라갈 룸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계 방향을 정한 조선업 어디까지
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때 당시에 조선업이 엄청난 호황을 기록할 때 우리 거제 조선소 얘기가 많았었죠. 그때는 거제에 있는 강아지도 입에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돈을 잘 벌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의 조선업이 어느 자리일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찌됐든 과거의 영광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는 조선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실적, 수주, 노후성 교체 사이클, 저렴한 후판, 운항거리가 이제 여러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기자재나 부품 쪽까지도 같이 모멘텀을 받고 LNG선으로, 친환경선으로 이렇게 교체되는 사이클 속에서 기자재 쪽도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죠. 작년 7월에 조선의 봄이 오나요? 또 다른 삼수겸장 섹터 조선 이렇게 살펴봤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조선업이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피팅이나 보냉제가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나눴던 바가 있었습니다. 한국카본의 차트인데요. 작년에는 사실 보냉제나 일부 기자재는 전혀 힘받지 못했다가 연말부터 해서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 외에 보냉제 혹은 다른 기자재 업체들, 물론 한화엔진 등은 별도로 봐야겠습니다만 기자재 쪽은 아직까지 주가 상승 시작도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자, 피팅 쪽 11월부터 한번 상승률을 체크해보면 태광이나 성광밴드 많이 올랐네요. 성광밴드 112%, 태광도 65%, 보냉제 쪽에 동성화이텍 53%, 한국카본 15%, 그리고 앞서 봤던 현대임스는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올랐고요. 일승 같은 경우도 기자재 쪽에서 77%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들이 과거의 영광을 거머쥐었는데 이 영광이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잠시 후에 AS로 살펴가겠습니다. 자, HD 현대그룹과 한화그룹의 시가총액의 변화를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2015년도부터 일단 넣어봤는데요. 국내 10대 그룹 중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준 그룹사가 딱 3곳 있었습니다. SK그룹, 그리고 HD현대그룹, 한화그룹.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영향으로 추정이 되고요. HD현대와 한화그룹의 공통점은 우리가 앞서 살폈던 바로 조선이 들어갈 수 있겠죠. 10년 내 시가총액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고요. 조선업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은 신산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시가총액 증가에 기여한 기업을 추정해 보건대 HD현대미포, HD현대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의 상승이 아마 큰 힘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작년부터 상승률을 조금 계산해서 넣어본 거고요. 압도적인 건 HD현대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이네요. 400%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그룹에서는 한화오션 91%, 한화엔진 14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난해 참 좋았었죠. 200% 이상의 상승 기록하고 있네요. 자,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상승 여력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상 39만 원대에서 끝났는데 53만 원 보고 있고요. HD현대미포를 조선업 탑픽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21만 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도 57,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한 바가 있네요. 오늘 아침 그래픽 의뢰를 했는데 저희 그래픽 감독님께서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H현대와 한화그룹의 행보 앞으로 주목하겠고요. 한화 쪽은 가상자산도 하고 있고 우주도 하고 있고 조선도 하고 있고 방산도 하고 있고 참 다양한 신산업으로 많은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업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듯 2년 전만 해도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 있었던 2차 전지는 꽤 오랜 시간 부침을 겪고 있죠. 어제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개장 전 성공 전략에서 이창환 영업이사가 강조했던 부분이 요 2번 뉴스죠.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주니퍼가 중국에서 예약 주문 5만 대를 돌파했고 소재 조성을 바꾼 2170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
악재했다. 그래서 LNF와 대주전자재료를 얘기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어제 대주전자재료 20% 상승했고요. LNF도 10% 이상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 이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의 모멘텀이 1번이었겠지만 가장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마 트럼프의 관세 점진적 부과 이슈일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 등을 많이 받고 있는 여러 산업에서 어제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인 거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러브콜을 보낸 것도 힘을 실어줬겠죠. 어제 소재부터 해서 셀 그리고 장비사들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율촌화학은 저 알루미늄 파우치 쪽에 수출 데이터 좋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거를 연속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자, 어제 짝에서 나름 의미 있었던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여기에 있는 주요 기업들의 거의 다 동시다발적으로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인 흐름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직까지 업황턴이 이르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요. 접근을 하더라도 2분기쯤에나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만 단발적인 단기 반등으로라도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장기 시계에서 모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장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어제와 동일한 컬러죠. 다우와 S&P 500은 올라갔고 나스닥은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12월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 밖으로 둔화되면서 물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살짝 낮춰줬습니다. 그 때문에 달러와 고금리가 약간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러나 마음 놓기는 이른 것이 바로 오늘 밤에 CPI,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발표되죠. 그것을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경계감은 짙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에 약간 핫한 느낌은 좀 줄어들었죠. 일단 메타 보시면 5% 감원 추진입니다. 투진이 아니고 감원 추진 소식에 2%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비만 치료제 쪽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일라이릴리가 7%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어요. 체중 감량 약물의 매출 부진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라이릴리만 빠진 건 아니고요. 노보노디스크, 바이킹 테라퓨틱스, 비만 치료제 중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쪽은 일단 살짝 주의를 하며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잉. 작년에 참 보잉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항공기 인도량이 정말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2% 떨어진 채 특징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나마 반가웠던 쪽은 양자의 반등이었습니다. 디웨이브 CEO 측에서 했던 얘기가 시간차로 이틀 지나고 약간 부각이 됐어요. 저희는 어제 전달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일부 기업에서 양자 컴퓨팅 상업화로 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많이 빠졌던 양자 쪽에서 하루 만에 급반등을 또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어제 팔았던 혹은 손절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황당한 흐름일까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자, 금융과 유틸리티, 소재 쪽이 강세를 기록하며 다우와 S&P 500은 선전했고요. 지금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IRA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기존 화석연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강경한 톤을 얘기할 것인가? 화석연료를 얼마나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가상자산이나 이런 쪽으로 규제 완화를 어떤 톤을 내비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관련한 기대감들 혹은 우려감들도 섹터별로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빅테크와 비만주가 내렸고요. 양자 쪽의 반등, 리게티가 47% 급등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LA 화재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주택 소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 건설, 주택, 자재 쪽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부품주부터 해서 인프라, 전력 쪽까지도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르는 쪽의 특징이나 교집합을 찾아보니 트럼프와 머스크이더라고요. 천연가스, 원유 쪽에 엄청 좋은 시세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제니어 에너지나 해스미드 스트림과 같은 천연가스에 좀 특화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드론 종목들 제나테크, 언유주얼 머신스 올라섰습니다. 금융주 쪽도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 혹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작용하며 올랐고요. 원전과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까지 상승세.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가 순환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벤트도 순환매다라고 새해 모멘텀 세 가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CES, JP모건 헬스케어, 트럼프 취임이었습니다. CES 쪽은 한 바퀴 거세게 돌았고요. 그 가운데 로봇 자율주행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취임 모멘텀으로는 지금 조선이 압도적이죠. 그리고 한 번씩 재건 쪽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잠잠해요. 이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 법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8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긴장감이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하나씩 트럼프 취임 이슈부터 살펴보죠. 며칠 전에 방송에 드렸던 내용이죠. 트럼프가 취임 첫날 나는 독재자가 될 것이다. AP통신에서는 엄청난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이다 라는 보도를 내비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했던 건 관세, 그리고 에너지, 전기차,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였고요. 일기 때와 달리 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었었는데 그 내용이 하나씩 좀 추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의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내용이죠. 블룸버그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틀을 교통부의 우선순위를 꼽고 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좀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개발 제한 대수도 개발 제한 대수를 늘려주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SDB 쪽도 모멘텀 받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서 최근에 좀 부각됐던 게 이 정도인데 앞서 봤던 조선과 함께 자율주행 쪽도 체크가 필요하겠죠. 어제 시간 외에서 이들의 시세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나 SOS랩 등의 종목들 보시면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자율주행 쪽에 대한 체크 한번 살펴가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이야기가 왜 또 부각이 되는가 하면 고래 싸움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죠. 처음에는 한 5-6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지금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대륙이 중에서 자율주행 혹은 커넥티드 카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가 미국에서 커넥티드 카를 판매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를 최종적으로 결정지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일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산을 사용할 시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고요. 동맹국 건 좀 봐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걸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우회적으로 미국으로의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때마침 어제 나왔던 삼성증권의 자율주행 불신지옥이라는 보고서 CES를 이렇게 다 훑어봤는데 기업들의 세계관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꿈꾸는 세계관은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나뉜다. 자율주행이 조금 더 앞단에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CES 부스에서도 레거시 완성차 부스를 완전히 자율주행 차 쪽이 대체를 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도 2030년 레벨 3 자율주행 전기차가 신규 출시되는 차종의 10% 정도를 차지할 거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발전이 있고 규제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빠르게 진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 모처럼 한 번 더 꺼내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쪽에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쪽도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SOS랩 이런 종목들이 가장 핫하게 움직이긴 하죠.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많이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또 HL 만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다 쪽 이쪽 종목들을 한 번 더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고요. HL 만도는 어제장에서도 7% 올라가기도 했네요. 자, 앞서 봤던 이 이벤트 순환 속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잠잠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작년에 정말 좋은 흐름을 기록했다가 10월부터 이렇게 그 뒤로 계속 30만 원에 못 박힌 듯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유한양행도 랭라자 이슈로 한번 빵 뛰었다가 그 뒤로 또 내려와서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흐름. 올해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 일단 유한양행은 어제 5%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작년 10월부터 살짝 탄력이 둔화됐다가 새해 들어 분위기 괜찮죠. 수주와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어제도 강한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삼바가 그래도 바이오 진영에서 좀 선전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자, HLB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작년 연초에 정말 좋은 흐름을 기록했었다가 이 리보세라님 항서제약과 FDA에서 약간의 한번 밀어내기 거절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급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대감에 올랐다가 바이오주 내려올 때 같이 또 쭉 밀렸었죠. 그랬던 이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작년 하반기의 주역들이었는데요. 알테오제는 어찌됐건 SC제형의 모멘텀이 계속 언급되고 있고 30만 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이치산교에서도 차세대 ADC들 거의 다 SC제형이 일반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 알테오제는 지금 모아가는 시기인지 고민되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존슨앤존슨 CEO가 랭라자 연매출 7조가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죠. 랭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도 국내에서 허가된다라는 소식도 더해지고 있는데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2조 잭팟 소식이 들려왔죠.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연초에 딱 터뜨렸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장 바이오의 분위기 반영해서 어제 1% 상승밖에 못 해냈습니다. 지금 글로벌 빅파마 20곳 중에 17곳이 삼바의 고객입니다. 삼바의 안정적인 흐름에 편승해봐야 될지 고민되고요. 그리고 제일 고민 많았던 부분들이 이제 HLB 관련한 종목 주주분들이실 텐데요. 어제 HLB 가남신약, 리보세라닙이죠. FDA CMC 실사가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항서제약 측에서 경미한 개선 요청을 받았는데 충분히 이달 안에 개선 가능해라는 답변을 HLB 측에 전달했다. 이런 이슈가 더해지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 HLB 6%, 그 밖에 HLB 그룹주들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HLB 그룹 이슈로 인해서 이들이 관심받고 바이오 쪽에 온기가 좀 퍼져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명확한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HLB는 조심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잠시 후 질문을 던져보겠고요. 작년에 그래도 바이오 쪽이 신뢰를 많이 쌓아왔었잖아요. SK바이오팜, 알테오젠, ST팜, 유한양행, 삼바 그리고 이번에 제기 노리는 HLB까지 바톤을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입니다. 오늘 반도체 쪽은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엔비디아 등이 하락했던 것도 있겠지만 마이크론이 HBM3 16단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미국 반도체가 하락하는데 마이크론은 또 올랐어요. 이것은 한국 업체에게는 뭐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영향이 어떨지 봐야 되고요. 2차 전지는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 모멘텀이 있기는 한데 미국 내 테슬라는 하락이었습니다. 수급적인 요소가 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돼서 테슬라의 악재로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바이오 쪽은 HLB와 유한양행의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을지 봐야 되고요. 비만 쪽이 밤사이 릴리나 노보노, 바이킹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비만은 오늘 중립 이하 이슈입니다. 자율주행이 시간외에서 뜨거웠기도 하고요. 앞서 트렌드포스라던가 아니면 트럼프 트레이드,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테마로서 주목받을지 보시고요. 로봇 쪽은 웨어러블 보핏 이슈가 있어서 삼성그룹주만 일단 체크해뒀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조선에 대해서 지금의 상승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의 보고서, 인덱스 보고서를 냈어요. 상선 사이클이 강하고 고환율 수혜, 트럼프 엔진 이 모든 것의 키워드가 이들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거고요. 탑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미포였습니다. 오늘 마침 한국투자증권의 김민진 차장님 오시죠.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정은 무엇보다 CPI가 중요하다라는 점, 미국의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점, 일단 그렇게 알고 내일은 금통위 금리 결정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오늘 중요하게 전해주고 싶으신 이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다시 한번 좀 신바람이 나고 있는 엔터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엔터주들 사실 4분기부터 기대감을 좀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느 쪽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정리해 봤는데요.
자, 엔터주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미디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엔터주, 방송, 언론 관련주, 광고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 엔터주도 시세를 한번 보시죠. JYP 엔터테인먼트 무려 7% 넘는 급등세 시연을 했습니다. SM은 6.9%, YG플러스도 3.7%, YG엔터도 3.4%, 하이브가 낙폭이 가운데에서는 가장 적었는데 2.6% 그래도 상승폭을 만들어냈었죠. 자, 대형 엔터사들의 신인 데뷔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형 IP 아티스트의 활동 기대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로제뿐만이 아니라 GD도 신곡을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눈이 즐겁고 귀가 즐거운 연말을 또 만들어주기도 했었던 여러 아티스트들이었죠. 거기다가 지난 한 해에 좀 어려움을 딛고 4분기에는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기저효과를 모두 상쇄시킨 다음에 호실적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엔터주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자, 방송 언론 관련주들 시세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IMBC가 25% 넘는 급등세를 시연을 했는데요. 새벽 사이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방송 언론 쪽으로 시세가 몰리지 않을까, 시선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뉴스 보도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YTN도 6.8%, SBS와 TBC, 디지털조선 같은 방송 언론 관련주들이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도 있었습니다. 틱톡을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틱톡의 지분을 미국의 기업에 좀 일부 넘겨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중국 모회사의 인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일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틱톡 대변인은 인수설이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틱톡의 파트너사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시연하기도 했죠. 모비데이즈 상한가로 마무리했고요. 와이즈버즈도 21%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드림인사이드, 플레이디, EM넷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틱톡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의 시세가 상당히 뜨거웠는데 일단은 틱톡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만큼 시세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까는 오늘 시장에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가 사실상의 미디어데이였다라고 한다면 그 주인공을 어느 쪽으로 우리는 좀 장기적인 시계열로 볼 것인가, 엔터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런 코멘트 내놨습니다. 좋지 않을 수가 없다. 올해 7팀의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할 예정이고 위버스라던가 디어유 같은 이 팬들의 플랫폼도 역시 디지털 멤버십 도입으로 실적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적고 있었죠. BTS의 완전체 전후 수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함께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BTS의 또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하이브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섹터 전반의 밸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선호주로는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를 꼽았습니다. 어제 장중에 시세를 들여다보면 JYP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폭발적인 시세를 뿜어냈다면 그 뒤를 이을 주자로는 하이브가 거론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2019년과 2023년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기획사 합산 시가총액 추이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2019년 이후에 합산 시가총액은 그렇게까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좀 연한 회색빛 줄을 보시면 2023년 하반기 이후에 기획사 4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바닥을 찍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섹터의 밸류업을 기대를 해보면서 엔터주들을 지켜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들이 시장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엔터주들을 지난 한 해 동안 보릿고개에 집어넣었던 것은 앨범 판매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사실 앨범 판매와 관련해서는 사재기 이슈다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 전해에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2024년 동안에는 그 실적을 어떻게 상쇄할 것이냐가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은 주목을 해봐야 될 곳이 바로 중국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박수영 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앨범 수출 금액은 어쨌거나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 일본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일본 쪽은 좀 꺾이고 있고요. 미국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주 폭발적인 가파른 상승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고개를 가파르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답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시선을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에 대한 우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갈 것인가, 엔터와 게임주들이 함께 주목을 받았던 주요한 이유이기도 했는데, 중국은 사실 팬데믹 당시에 음반 판매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한국의 엔터사들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일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특히 한국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속속 문을 열어주고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중국 쪽에서 엔터사들이 올려줄 수 있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박소영 연구원이 전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최근 어딘지 모르게 중국 정부가 한국 콘텐츠를 대하는 스탠스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검정치마라는 인디밴드가 있죠. 중국 본토 공연을 개최했다라는 소식이 상당히 엔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 텐센트는 또 디어유와 본토 내 버블 서비스 협력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엔터주들이 뭐 사드로 인해서 어려웠던 시기라던가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기를 딛고 올라설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서 박수영 연구원, 중국이 향후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엔터 산업의 히든카드가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일단은 앨범 판매뿐만이 아니라 굿즈 수익을 통해서도 엔터사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하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드앤뉴라고 제목을 지으려다가 올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너무나 클래식해져 버린, 그리고 나왔다 하면 흥행을 해주는 IP들이기 때문에 뉴앤클래식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서 지금 뭐 신인 그룹에 대한 이야기들 나타나고 있죠.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엔터 4사에서 신인 데뷔를 한 7팀 정도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어제 7% 넘는 급등세, 그리고 최근의 시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는 보이그룹 킥플립이 데뷔한다라는 소식이죠. 선공개곡으로 응 그래라는 곡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1월 20일이 공식적인 데뷔 날짜로 잡혀 있습니다. 보이그룹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또 나타내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이 킥플립이 보여줄 수 있는 성과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SM은 걸그룹 하츠2 하츠가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2월 24일 데뷔가 예정되어 있고요. YG엔터는 지난해 이미 대형 신인 걸그룹을 런칭하기도 했죠. 베이비몬스터. GD가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이 드립이라는 곡이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멜론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애플뮤직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도 다시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니까요. 신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IP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블랙핑크 지수가 로제의 뒤를 이어서 또 한 번 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2월 14일 솔로 앨범으로 컴백을 합니다. 사실 뭐 JYP 엔터테인먼트의 어떠한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일단 1인 기획사를 설립해서 블랙핑크 지수도 역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엔터주의 훈풍으로 이어질 것이냐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브, SM,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올 한 해 동안 활동이 예고되어 있는 그룹들입니다. 다만 하이브의 경우에는 지난해 좀 여러 가지 수익원이기도 했던 뉴진스가 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노이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결합 신고를 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죠. 이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가 함께 발을 나란히 하면서 걸음을 맞춰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을 모두 행사하게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배력이 60%까지 아주 크게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영 전반에 관여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 이슈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또 한 번 달려나갈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미래 로봇 추진단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로봇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진심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식과 함께 우리가 지켜볼 만한 또 다른 이슈들, KH바텍이 어제 15.2% 급등세를 만들어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부품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보도에 이렇게 급등세를 만들어냈는데 KH바텍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 외에도 큐렉소가 NH투자증권에서 해외 수출 힘입어서 의료 로봇 사업에 올해 성장궤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진입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에 힘입어서 20% 오름세를 보여준 만큼 우리가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직접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새해 들어서 신용 잔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매매에 도움되는 부분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요즘 저희가 보면 로봇 조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쪽으로 섹터와 테마, 시세가 몰려 있었는데요. 여기서 분산이 될지 아니면 이쪽으로 더 집중을 해봐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이어가시죠. 한국투자증권 김민진 차장님과 전략 챙겨갑니다.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어떡할까요? 뭐 나쁘지 않은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분명히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대한 한 줄 정리 그리고 주력해 본다면 어떤 섹터로 하실지. 네,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만은 네. 올해는 좋다라는 한 줄 평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2000년도 이후로부터 봤을 때 결국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올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신해가지고 주식을 사는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대변수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이제 채권금리 안정화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좀 안정화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 조금 더 확실하게 국내 주식에 대한 매수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그러한 대변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연초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긍정의 포인트를 좀 많이 잡아주시면서 국내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 애정을 상징하듯 왼쪽 가슴편에 또 사랑의 하트도 하나 넣어주셨네요.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서 네. 거기에 있는 하트의 눈동자랑 제가 자꾸 눈 맞춤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아무튼 시장 좋다. 그러면 섹터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2차 전지가 어제 이제 강하게 반등을 그렇죠. 줬어요. 뭐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소재, 셀, 장비까지 다 갔고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 들어왔고 금리가 불편한데도 이렇고 트럼프가 곧 취임인데도 이렇게 올랐다? 맞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나요? 사실 저는 단기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 아직은요?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제 이제 주가 반등 사유를 뭐 많이 찾아봤지만은 결국은 이제 모 증권사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800달러까지 상향을 하면서 테슬라가 주가가 좋았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신차 출시, 즉 이제 모델 Y 풀체인지 쪽이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결국은 이제 하반기에는 모델 2의 출시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게 될
신규 217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오랜만에 또 코스닥 쪽에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그것이 이제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좀 강세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오후 4시경에 좀 나왔던 뉴스지만은 결국 IRA 폐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재무적인 부분을 좀 네.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 소식이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이 판매 데이터, 즉 이제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판매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이 원자재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분기 실적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는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흐름이 반갑긴 했으나 IRA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지도 실적이 어떨지도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해보자라는 의견으로 단기 반등까지로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로 넘어가 볼게요. 바이오 종목군들의 네. 요즘엔 좀 주춤하죠. 이제 10월경부터 해서 4%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가자마자 이제 이쪽이 같이 좀 출렁임을 그렇죠. 보였었는데 알테오젠, 삼바, 그리고 아까 뭐였죠? 제가 유한양행, 네. HLB 이 네 가지로 좀 압축된 전략을 달라고 차장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각각 좀 답변해 주실까요? 네, 우선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우선 우리는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해당 종목군들의 엇갈림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바이오 섹터들 그리고 제약 섹터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 연기금의 수급 변화를 살펴봤을 때 안정적인 제약주로의 이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렇게 돈 버는 종목군들이 지금은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텍 느낌이 좀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리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가운데 HLB가 사실은 어제 뉴스 소식과 함께 시간으로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네.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15일 내에 그러니까 이제 1월 말 내에 결국은 이제 이 생산 시설에 대한 FDA의 승인 확정이 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약에 대한 전반적인 승인 확정은 3월 20일로 지금 디데이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과연 이제 긍정적인 뉴스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HLB를 필두로 한 이제 바이오텍들에 대한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가 이러한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잘 아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네. 듭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좋은 뉴스 소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첫날부터 지금 뭐 21조 원 규모의 대규모 M&A가 네. 또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라이센싱 아웃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러한 컨퍼런스 쪽에서 국내 기업 쪽에 기술 수출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금리를 조금은 이겨낼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성장주의 대항마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바이오텍이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금리에 대한 하락과 이러한 부분들을 타이밍 삼아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 돈이 무한정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불편하기도 했고 다른 성장주의 선전으로 인해 바이오 쪽이 하반기에 강했던 부분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멘텀 소멸은 아니고요. 그러면 심플하게 제약 바이오에서 탑픽 2개 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 주셨던 삼바랑 또 어떤 걸까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가장 좀 눈에 띄고요. 사실 이 기업은 약간 바이오텍 느낌이긴 하지만은 네. 코스피 제약사 쪽에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가격 부담은 좀 적은 상황이거든요. 이 기업을 한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올 바이오파마 글자 수 비슷한 이 두 종목 저희 기억하고 김민진 차장님이 눈여겨보는 종목들로 체크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 한번 열어볼까요? 엔터주가 이제 중국이 조금 달라질 것 같다라는 점과 중국에서 앨범 판매량이 일부 회복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쪽도 많이 내렸었다라는 그렇죠. 점 등이 부각이 됐고요. 방탄오죠. 지수 솔로 활동하죠. 블랙핑크 연말에 또 콘서트 한다고 하죠. 제이홉도 막
맞습니다. 쫄록주어하죠. 이러니까 관심도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뭘 사야 될까요? 우선 뭐 업종의 반등 자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 좋아진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사실 종목 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첫째는 이제 종목 선택을 할 때 진짜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추세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저의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 다양한 변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이브를 좀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 네. 하이브가 누가 있었죠? 방탄소년단. 그렇죠.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뭐 브리핑을 통해서 JYP의 뭐 킥플립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SM 같은 SM의 경우는 이제 하츠 투 하츠 네.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BTS의 완전체 출격 2 이상의 모멘텀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뉴진스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을 네. 때는 지금 하이브의 실적 추정 25년도 실적 추정에 뉴진스의 실적 추정은요 거의 다 빼버렸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 내용 때문에 실적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리스크는 다 반영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결국은 강력한 IP와 어느 정도 검증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IP 아이돌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 거기에 더해서 BTS의 완전체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하이브가 현재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쪽에 하이브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장님의 종목으로 가야 될 텐데, 오랜만에 보는 쪽이네요. 통신 쪽입니다. 네. HFR. 지금 이 시점에 HFR 그러면 약간 우주 쪽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순수하게 통신 쪽을. 그냥 순수 통신으로? 네, 사실 상당히 의아한 결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2년 전 시장과 1년 전 시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초장기 소외주들 혹은 초장기 비성장주들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줄 그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은 방산 섹터 이런 것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줄 그 누구도 몰랐었던 상황인데, 또 다른 초장기 소외주가 대표적으로 통신주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통신장비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해외 쪽에 대표 통신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 이런 기업들이 2024년도에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신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글로벌 장비업체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글로벌 통신 시장에 대한 수주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수주 회복에 따라 국내 기업 중에서도 수주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의 관심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HFR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프론트홀 쪽의 수주, AT&T라든지 아니면은 에릭슨 쪽에 추가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수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음영 지역을 담당하는 다스 장비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일본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건물 쪽에 수주를 하게 되면서 점차 수주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올해 흑자 전환까지 좀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다른 통신 장비주들 대비해서, 그리고 올해 실적 모멘텀을 고려해 봤을 때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FR 그러면 얼마 보셔요? 지금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목표 주가를 좀 공격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25%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면서 25,000원 선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께서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은 아니신데 공격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주실 때가 있습니다. HFR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AS 하나만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조선주 얘기해 주실 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다 목표가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HD현대 미포도 그랬고요.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상승률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마침 차장님이 몸담고 계신 한국투자에서 오늘 아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은 예고에 불과하다. 현대미포 21만 원, 막 네. 하나오션 5만 7천 원 외쳤단 말이죠.
더 갈까요? 아니면 회사와 나는 조금 의견을 달리한다라는 주의실까요? 네, 강경태 애널리스트하고 좀 통화를 하고 올 걸 그랬어요. 리포트 쓰시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네. 사실 이제 지난달 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업황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뭐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주요 증권사들의 의견도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실적은 알지만은 성장 모멘텀이 부족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수주라는 것은 빤하고 네. 그 수주라는 게 결국 중국과 갈라먹는다라는 우려감이 항상 있었던 섹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비단 미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뭐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아니면 최근 인도 쪽에서 또 우리나라에 맞아요. 방문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반중국 대형의 조선사들을 커버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조선주들의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은 조금 더 갈 여지가 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밸류 고점을 확정하기에는 이르다.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섹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